会的3000万人口그렇습니다. 정권 교체가 아니라 정치 교체가 이루어져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정치 교체보다 옆에 서 계신 분들부터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권 교체가 아니라 정치의 교체이며 패권과 기득권은 더 이상 안 된다는 말씀은 저도 적극 공감하는 정치 교체는 안철수 대표가 제일 먼저 썼던 말인데 저작권이 없다고 좀 서운해하시던데 정치 교체를 선언한 것에 대해서 환영의 뜻을 밝힙니다. 뭐 반기문 전 사무총장이 현충원에 갔다. 뭐 이건 사실 뭐 다 가잖아요. 현충원은 의뢰 거기는 제일 먼저 가는 데니까. 그리고 역대 대통령의 묘역을 다 참배했다. 뭐 요거는 좀 다를 수는 있지만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굳이 얘기를 안 해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당동 주민센터에 전입 신고하고 뭐 점심도 청년들과 김치찌개를 먹었다. 뭐 이런 것도 사실은 이 대선 후보들이 시장 가서 순대 먹는 거하고 뭐 비슷한 거 아닌가? 근데 비슷한데요. 예. 반 총장, 전 총장이죠. 좀 예. 한 가지 깊이 고려하실 부분이 하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전에 10년 전에 떠나셨을 때와 지금의 상황이 크게 달라진 것들 중에 몇 가지가 스마트폰이 굉장히 일상화되어 있고 매체가 굉장히 많아졌고요. 또 일반인들이 다 SNS를 통해서도 주고받는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 뭔가 저런 모습을 보여줬을 때 지정된 매체 몇 군데 특정한 사진 정도 실리는 대로 끝났거든요. 근데 이제는 약간씩의 실수를 하시기 마련이잖아요. 해외에 오래 살았었고 그렇죠. 또 저런 일 해보신 적이 없잖아요. 그런 것들이 탁탁탁탁 씹어져 나오면서 그게 오히려 더 부각이 돼서 보일 수도 있거든요. 실제로 공항철도 이용하시는데 10,000원짜리 하나씩 넣어야 되는데 10,000원을 2개를 꽂으시는 그런 모습이 사진이 막 떠가지고 그게 재밌다고 돌아다니거든요. 저거 조심하시면 국민하고 스킨십 하신다는 서민 어떤 칭보 보여주는 게 마이너스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게 이 표 넣는데 2장씩 넣는 기계는 전 세계에 없는데 그럼 우리나라 신분이라서 얘기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 2장 넣어도 되는 데는 없죠. 근데 어쨌든 반기문 총장 어제 공항에서 강력하게 대권 의지를 표명을 했는데 먼저 그 얘기 듣고 얘기 계속해 보죠. 정권을 누가 잡느냐? 그것이 무엇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정권 교체가 아니라 정치 교체가 이루어져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대통합을 반드시 이루어내야 합니다. 패권과 기득권 더 이상 안 됩니다. 우리 사회 지도자 모두가 책임이 있습니다. 예, 조금 전에 브릿지로도 보시고 지금 반기문 전 총장의 얘기를 들으셨는데 정권 교체가 아니라 정치 교체다. 근데 사실은 이 부분도 이미 나왔던 얘기다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어제 나왔던 가장 중요한 예. 키워드 두 개가 정치 교체 그리고 대통합 두 가지였죠. 그런데 정치 교체란 말은 이미 2012년에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썼던 얘기 예. 거의 똑같습니다. 대통합도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가 시절에 썼던 얘기고 그래서 어제 나온 메시지를 보면요. 굉장히 원론적이고 교과서적이에요. 뭔가 생생한 새로운 메시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선거나 정치는 다 프레임 싸움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새로운 프레임을 제시하고자 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새 단어를 써야 됩니다. 그런데 기존에 그냥 아하. 떠돌아다니던 좋은 단어들을 엮어가지고는 새로운 프레임을 만들 수가 없거든요. 아하. 그런 점에서 그걸 지켜봤고 어제 반기문 전 총장이 서 있을 때 뒤에 걸려있던 플래카드 혹시 보셨나요? 못 거기에 봤어요. 뭐라고 써놨던가 역시 하면 커뮤니케이션 학자셔가지고 뭐라고 그냥, 써놨는가 예. 하면 세계가 반기는 인간 반기문 이렇게 써놨어요. 저는 그거 보고 어머 왜 저런 단어가 나왔을까 조금 좀 이상한 예. 네, 그런 느낌이 좀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뭐 새로운 상품이 나오거나 새로운 정치인이 나오거나 할 때 늘 마케팅 전략 측면에서 하는 것이 수완 분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강점, 장점, 기회, 위기 위험이요. 예. 이걸 분석을 하는데 반기문 전 총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장점은 유엔 사무총장 했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가장 큰 약점이 뭘까? 그것도 역시 유엔 사무총장 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외신에서
뭐 유엔의 투명 인간 이런 식으로 별로 평이 좋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또 약점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혹시 반기문 전 총장이 대통령이 되면 박근혜 시즌 2가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조금이라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기회는 있죠. 보수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보수가 다른 선택지가 없을 때, 뭐 나는 야당으로 정권 교체 싫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반기문 대통령을 만들자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위기도 많이 있겠죠. 그런데 이런 수학 분석을 통해서 보면 가장 자기가 던지고자 하는 메시지가 뭔지 그 세 프레임을 세 단어로 짜야 되는데 아직은 굉장히 기존 정치인의 말을 그냥 조합해 놓은 듯한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저는 이게 이 반 전 총장이 이른바 문재인 전 대표가 주장하는 정권 교체에 맞서서 정치 교체다 이렇게 이제 프레임 설정을 했는데 이 부분이 오히려 앞으로 반 전 총장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반 전 총장 주장대로 정치 교체를 하려면 그야말로 이 정치권 자체를 완전히 새롭게 할 수 있는 국민들의 어떤 신망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인물들 그리고 그러한 비전을 가진 세력과 가야 이게 매칭이 같이 되는 건데 어제도 그렇지만 반 전 총장 주변에 지금 있는 사람들의 면면들이나 이 화면 나오는 이런 부분들이 과연 반 전 총장이 지금 이야기하는 정치 교체와 맞느냐는 거죠. 어떻게 본다면 지금 가고 있는 이른바 연대의 문제도 그러한 다양한 세력과 연대를 통해서 무언가를 만들어 가겠다. 이런 부분들도 본인 스스로 진보적 보수주의자라고 했던 것에서 보는 어떤 모호함 이런 것들이 똑같이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이게 과거식의 어떤 이른바 이기기 위한 연대 이렇게 지금 비춰지고 있단 말입니다. 이 부분은 반 전 총장이 주장하는 정치 교체와는 거리가 먼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러한 행보를 하게 된다면 저는 본인의 주장과 오히려 완전히 반대되는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메시지다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대선 주자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어떻게든 이 반풍을 막으려고 지금 나서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재명 시장, 반기문 전 총장을 제2의 박근혜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를 나오고 있고, 뭐 박원순 시장도 대선 출마 소식에 국민들이 실망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이거는 사실 대선 주자 입장에서 볼 땐 또 당연한 견제겠죠. 그렇죠. 지금 뭐 반기문 총장이 어제 전 총장이 어제 뭐 대권 도전 선언을 안 했지만 사실상 뭐 그 이상의 지금 행보를 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그 문제는 그 반기문 전 총장의 포지션 자체가 조금 애매한 측면이 분명히 있죠. 본인이 대통합을 이야기하고 대타협을 이야기하면서 어느 한 정파의 쪽으로 포지셔닝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본인 입장에서는 보수에서 중도 나아가서는 진보까지 아우르는 그런 일종의 통합 행보를 통해서 모든 정파를 자기 중심으로 해청모시키겠다는 그런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야권의 잠룡들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분명하게 스스로 그분들 스스로 이 반기문 총장을 보수의 후보라고 위치를 시키고 대립각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지금 반기문 총장이 지금 전 총장이 구사하는 여러 가지 워딩들에 대해서 구태하다 아니면 좀 편가르기라는 식으로 계속적으로 때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앞서도 뭐 우리 소 국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런 통합적인 행보 자체는 뭐 상당히 바람직한 모습은 분명히 보입니다만은 그러나 이것이 과연 자신의 정체성이 뭐냐? 어제 그 비행기 타고 오면서 이 몇몇 신문 기자들하고 인터뷰를 한 걸 보니까 상당히 안보는 상당히 보수적인데 이런 뭐 재벌 개혁이라든지 그럼 또 뭐 한일 간의 또 합의, 군 위안부 합의 이런 부분에도 상당히 야당의 목소리에 편을 드는 듯한 그런 식으로 나름대로 뭐 균형점을 갖춘다고 하는 거지만 과연 저분의 그 정책적인 노선이 뭘까? 그러니까 정체성이 모호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일종의 어느 정파와 손잡을지 좀 시간이 조금 지나는 소리가 계속하면 또 다른 간보기 정치 아니냐. 그러한 그 프레임 자체에 걸려들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그런 게 이제 사실 진보적 보수주의라는 사실 근데 그 노무현 전 대통령도 과거에 비슷한 종류의 언급을 한 적이 있죠. 신자유주의, 진보적 신자유주의. 그러니까 뭐 하여간 좌파신, 하여간 뭐 진보 신자유주의니까 그렇게 좀 어울리지 않는 두 단어를 배열한 적은 있었죠. 그게 아까 저기 안철수, 그러니까 저 주승용 원내대표가 안철수 전 대표가 먼저 썼던 말이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딱 묘한 느낌이 드는 게 안철수 전 대표가 지금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안철수 전 대표의 프레임은 뭐냐, 정치 뭘 내세우는 거냐, 자꾸 뭐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게 뭐지? 라는 건데 지금 아직까지는 반기문 전 총장 같은 경우도 뭘 말씀하시는지 앞에서 지적한 줄 잘 모르겠고요. 아까 이제 플래카드 얘기를 하시니까 저도 화면 나온 걸 잘 보니까
리더십 체인지라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체인지는 교체인데 리더십은 정치가 아니라 정권에 가까운 거 아닌가요? 그럼 이게 영어로는 정권 교체해놓고 말로는 정치 교체, 한글로는 번역을 하신 걸 보면 이거 전반적으로 뒤에서 지지하시는 뒤에 만드신 분들도 구도 설정을 어떻게 좀 묘하게 잘못하고 계신 게 아닌가. 그리고 저는 이게 애매하더라고요. 그 반 전 총장이 어떤 교체, 혁신 이런 거랑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반 전 총장이 이른바 지금 새 인물이다라고들 얘기하는데 정치권에 경험이 없다라는 측면에서는 새 인물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글쎄요, 반기문 전 총장이 새로운 인물이다라는 그 설정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지 저는 굉장히 의문이고 오히려 반 전 총장 입장에서는 어떤 사회의 정상화, 제대로 된 사회 이러한 쪽의 이미지 그런 부분에서 내가 그것을 만들어내겠다. 글로벌 감각과 풍부한 경륜을 바탕으로 이렇게 가는 것이 어떤 본인의 이미지나 본인의 경력과도 맞는 것이지 정치권을 내가 교체하겠다. 내가 새로운 인물이다. 혁신. 이것과는 반정창의 그동안 반전 중에서 걸어온 이미지가 바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본인의 이미지가 예를 들면 그렇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연대를 어느 쪽하고 하는 것냐에 따라서 그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손학규 전 대표와 연대를 한다든지 안철수 전 대표와 연대를 한다든지 그래서 나름대로의 뭐 어떤 뭐 공동 정권 아니더라도 연대를 통해서 어떤 뭐 예를 들면 정권을 저거 하겠다 이런 주장을 하면 어떤 누구든 다 약점이 있으니까 그런 약점을 커버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가장 먼저 누구와 손잡을까라고 했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질문할 수 있는 게 보수 쪽인가 진보 쪽인가 이런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제 귀국을 하면서 옆에 서 있던 분들을 이렇게 보면 전 새누리당 의원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캠프라고 불러야 될까요? 거기 이제 가 있는 분들은 MB계 분들도 많이 이름이 나오고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할 때는 이거 잘못하면 도로 새누리당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진보적인 보수주의자. 얼핏 들으면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요. 너무나 모순이에요. 이거는 동그란 네모 이런 말이에요.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공존할 수 없는 건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전략이 있겠죠. 진보도 잡고 보수도 잡겠다 아닙니까? 금을 하나 쳐놓고 고래도 잡고 새우도 잡아보겠다 이 전략이죠. 그 전략은 알겠어요. 그렇지만 모두의 친구는 아무의 친구도 아니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흔히 하는 말로 좀 우스갯소리로 나의 어떤 친구들은 이 정책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친구들은 이 정책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근데 저는 우리 친구들 편입니다.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모두를 다 잡겠다는 전략은 있지만 그것이 과연 먹힐 것인가? 질문을 하게 되고 저는 반 전 총장의 가장 큰 장점은 외교 안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우리나라 외교 안보 위기입니다. 거의 삼각파도라고 할 정도로 미국 트럼프가 대통령 돼가지고요. 모든 게 불확실해졌다는 것만 확실해졌다. 이거밖에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일본은 지금 위안부 그 소녀상 가지고도 지금 문제를 삼고 있잖아요. 중국은 사드 가지고 지금 우리한테 대들고 있습니다. 이런 삼각파도를 잘 헤쳐나가실 수 있을까? 그런 외교 부분에서는 잘하실 수 바로 외교니까 그걸 제일 잘하실 것 같은데 이때까지 하신 말씀 보면요. 미중일 관계를 공고히 해서 대책을 세우겠다. 굉장히 원론적인 수사입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또 위안부 할머니 한을 풀어줄 수 있는 수준이어야 된다. 좀 두리뭉실하고 지난번에 했던 발언과는 좀 배치가 되고 그래서 외교 안보라는 가장 큰 강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쪽으로 가셔야만이 우리 국민들이 좀 안심하고 선택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메시지가 나오겠죠. 근데 그게 약점이 있어요. 바깥에서 끊임없이 유엔 전 사무총장 경력을 물고 늘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대화의 상대로서 아예 처음부터 인정을 안 하고 들어갈 가능성이 있어요. 중미 관계라든가 일본 같은 경우도 지금 굉장히 강력한 입장을 지진 사실 상상을 초월하는 말들을 뱉고 있는 게 트럼프 전 당선자고 뉴욕에 유엔 사무총장이 있었는데 어떻게 직전까지 국제 문제를 하고 있다가 각 나라의 뭐 영업 기밀 같은 걸 다 알고 있는 사람이 덜컥 나가가지고 왜 이 사람이 이제는 외교까지 하겠다고 그 한 나라만 편을 두고 나서느냐는 게 나오면요 유엔 쪽에서만 어떻게 보면은 지금 곤란하다. 유엔 쪽에서는 실제로 이게 대선 출마하면은 곤란하다는 입장들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아마 다른 나라에서 지적을 할 겁니다. 자, 어쨌든. 그러한 점을 누구랑 연대를 해서 커버할 수 있는가는 저희가 조금 더 지켜보고요.